예, 물가는 높고 예금 금리는 낮고 참 돈 모으기 힘든 시대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종잣돈 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돈 불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카드사와 은행이 뭉쳐서 연 4% 고금리 상품을 내놨다고 해서 좀 관심이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3%대 파킹 통장도 이게 구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4%대 이익이 나오니까 좀 더 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행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여러 어,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좀 이른바 협업 통장을 만들어 내놓는 흐름이 요즘에 또 은행권의 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금융부의 문채석 기자와 함께 금융권에서 내놓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 우리가 좀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나름대로 좀 고금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기자, 요즘에 뭐 파킹 통장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 금리 높은 상품 상품 찾기가. 찾기 참 어려운데요. 예, 이게 예금 금리가 2%대로 낮아지면서 이제 네,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네, 소위 말해서 이 예금으로 돈 버는 재테크족이라고 하죠. 예테크족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 걱정이 많은데요. 그 은행연합회에서 그 소비자 포털 공시를 합니다. 아하, 거기에서 이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음, 우리은행, NH농협 소위 5대 은행이라고 하죠. 네, 거기 이제 3월 29일이죠. 그저께 기준 대표 정기 예금 상품 1년 만기 이 금리를 봤거든요. 음, 이게 연 2.8%에서 3.05%예요. 2.8에서 예. 그러니까 3.05%. 시중에 5대 아, 은행 찾아가서 음, 1년 만기 이 예금을 들면 음, 3%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예전에는 참 10%한 그래도 좀 떨어졌다고 해도 5% 정도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해야 한 예. 3%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참, 이 쉽지 않은 정말 예금 해가지고 그 예금 이자로 해서 먹고 사는 분들 특히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참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킹 통장 금리 가운데서 3% 넘는 거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 파킹 통장이 어떤 건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파킹이 주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차 세워놓듯이 이렇게 음, 단기간에 돈을 맡겨도 음,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이제 또 워낙 이 부담이 있는데 음, 그런 입출금 부담이 없어서 인기가 있는 상품이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조금 금리도 높으면은 이제 좋은데 음, 이런 그냥 파킹 통장도 금리가 낮으니까 네, 지금 문제인데 음,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데가 하나은행의 달달 하나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달달 하나 통장. 네, 거기가 이제 최대 200만 원까지 연 음, 3%를 쳐줘요. 연 그러니까 한 3%? 예,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낼 수 있는 서민분들이 찾을 만한 음, 은행 통장인데 연 3%. 이게 네. 제가 높은 거 찾아온 겁니다. 아, 높은 건데 이렇고 높아도 3%다. 예, 그 좀 더 높은 게그 외국계 그 SC 제일은행의 SC 제일 하이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자 3.4까지 쳐주는데 네. 대신에 여기는 3억 원 이상 우량 고객을 이제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억 원 이상? 네 1억 원 이렇게 예치하면 3.4까지 안 올라가고요. 어, 3억 원 이상 넣어야 3.4%입니다. 그러니까 음, 뭐 현실적으로는 200만 원까지 해도 3% 쳐주는 하나 달달 통장이 좀 참고할 만한데 음, 3%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3%다. 네. 3억 원 이상 해야 조금 더 가는데 그건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죠? 네. 3억 원 이상 하려면 뭐 웬만한 자산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3%대, 4%대 그 넘어가는 상품은 없어요, 그러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없는 건 예. 아니고요. 예. 굉장히 드문데 음. 이제 4월 달부터 이걸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4월부터 예. 그 삼성 카드가 있는 네. 삼성금융 네트워크스라고 있습니다. 음. 삼성카드, 삼성보험, 삼성증권 이렇게 묶어서 삼성금융 네트워크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랑 그 국민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은행. KB국민은행 네. 그 둘이 뭉쳐가지고 음. 그 모니모 KB 매일 이자 통장이란 걸 만들었어요. 아. 이게 그 비은행권의 이제 1등인 삼성하고 응, 은행권의 1등인 KB가 뭉친 것도 뉴스고 네. 중요한 건 4%입니다. 4%. 그렇게 그런 돼서 그러네요. 이 한 파킹 통장이 있는데 음. 여기가 2월 25일부터요. 그 3월 6일까지 주말 껴서 열흘간 사전 이벤트를 했습니다. 어. 이때 삼성이
KB가 목표로 한 게 20만 좌수였대요. 어땠어요 반응이? 예, 그 20만 좌수인데 예. 40만 명이 몰렸고 아 20만은 이틀 만에 마감이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월 9일부터 네. 13일까지 이 사전 예약에서 당첨되신 분들 아, 이분들 개통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20만 명.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이제 그 모니모라고 해서 네. 삼성금융 네트워크스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네. 그 모니모 가입자면은 소액의 포인트도 주고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4%대 파킹 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 상품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이 방송을 보는 분들로서는 이미 마감이 된 상황.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당첨이 된 20만 명 예, 일단 우선 그분들은 이제 이번에 할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네. 일단 20만 명도 적은 인원 아니죠. 그분들은 4%대 금리를 예, 예, 예. 받을 수가 있는 네. 발빠르게 역시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가 운도 따라야 되고. 네. 아, 그렇군요. 은행과 카드사의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금리가 이제 4%대 이걸 내놓고 한 건데 네. 이게 뭐 금리가 4% 높은 대신 또 다른 뭐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이 금리만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랄까? 좀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확실히 어허. 삼성하고 KB가 이제 1등인 게 이유가 있는 게 음흠. 삼성 모니모 앱 가입을 하면 네. 확실히 좀 편하긴 해요.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그 4%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최대 200만 원까지 이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그 통장 이름이 모니모 KB 매일 이자 통장인 거고요. 그래서 메일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그렇습니다. 넣었군요. 그 일단 입출금이 좀 자유롭고요. 파킹 통장이니까. 음. 그러니까 무료 송금 서비스 할 수가 있고 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네. 그 사전 예약 이벤트에서 당첨되신 분들요. 그 네네. 뒤에 이제 개통되면은 개설하는 분들 말고 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2만 원에 음흠. 모니머니라는 그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페이 같은 그 선불 충전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무슨 예. 포인트 예, 예, 예. 하는 그 모니모 앱 가입자용 포인트예요. 현금처럼 쓸 수 예, 있는 12만 원 주는 거죠. 음. 이 12만 원도 그렇고 이게 확실히 은행이 내놓은 게 아니라 삼성금융네트워크와 같이 하니까 네. 이런 포인트 같은 걸로 소소하게 이렇게 모으는 혜택을 좀 게 주는군요. 있습니다. 그 일반 이 대중들이 알만한 비근한 예로 이거랑 그 상품 특성은 좀 다른데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카카오뱅크가 네. 그 26주 적금 모으기 해가지고 우리 아. 친근한 라이온이 나와서 막 이렇게 기억나요. 기억나. 한 칸씩 이벤트 일주일 했던 지나면 거. 1층씩 올라가고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요즘 이런 비슷한 것들을 금리만 4%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카드사나 저 비은행, 은행 할 것 없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아까 하나 달달 통장이나 SC 통장 혹은 그 외에 은행권의 통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금융권과 카드사의 협업, 이 외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로열티도 강화시키고 새로운 고객도 유입하고 하는 연 4%대 뭐 관심을 가질 만한데 참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끝났네 생각하실 텐데 앞으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 금융권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모니모 가입자라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네요. 예, 이 아무래도 혜택 누리기가 좀 편할 건데요. 이 모니모 KB 통장 말고도 네네. 이건 제가 삼성금융네트워크스랑 KB국민은행에 들은 건데요. 적금을 2탄으로 좀 준비하고 있대요. 아, 준비를 하고 예, 있다. 뭐 출시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상품기획팀끼리 협의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적금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하고 KB가 같이 하는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계속 내놓는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스템 고도화 같은 기술 협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이 1등인 거는 주거래 고객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니모 앱이 어쨌든 삼성이 그 비금융 1등이니까 이 가입된 분들은 아무래도 연동된 추후에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그런 것들을 감아 상품 기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서로가 그런 좀 것에서- 시너지 예. 효과를 이렇게 갖자라는 측면에서 네. 의기투합이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2탄은 적금이다. 적금이다. 까지는 말할 수 있고 아, 추후에 또 뭐 예를 들어서 KB국민은행 고객이거나 음. 삼성 모니모 앱 가입자면 추가로 아까 모니머니 포인트처럼 이 제휴 어떤 이벤트랄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합니다. 네. 시점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2탄 적금이 또 비슷한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적금 상품이 나온다라는 얘기네요. 자, 네. 근데 비대면 계좌 이런 거 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뭐 괜히 잘못 가입했다가 또 뭐 개인정보 털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 많은 분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 삼성금융 네트워크스랑 네네. KB국민은행의 이 모니모 통장을 만든 분들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 이분들을 이제 금융권에서는 어벤져스라고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은행, 비은행 1등이 만나서 음, 콜라보 상품도 많이 없는데 네네.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음, 이분들 말씀에 따르면 이 회의를 할 때요. 아, 개인정보 보안 파트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답니다. 회의할 때부터. 원래 국민은행도 비대면 계좌를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하니까 보안 때문에 아주 좀 머리도 아프고 학습도 해보고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고객 정보랑 이제 인증을 해서 그 모니모 앱과 연동을 할 때 네. OTP라든지 그러니까 일회용 비밀번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 비대면 계좌 운영을 만들 때요.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네. 신분증 인증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일회용 비밀번호, OTP 네. 이런 거 거래 인감 등록 같은 음흠.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이게 또 셀 수가 있고 음, 이 모니모 통장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또 모 카드사가 그 영업점의 센터 직원이 이제 그 가맹점주의 그 20만여 명의 그 개인정보를 잘못 이용해서 어허. 7만 몇 명이 마케팅 동의를 안 했다는 걸 당국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134억 원을 문 카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핀테크나 어떤 카드사에서 그 고객의 동의하지 않은 신용 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보안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비대면을 많이 운영해본 KB은행에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고 그 삼성카드 입장에서도 삼성금융 입장에서도 모니모 앱 가입자가 많으면 좋긴 하죠. 그러려면 앱이 편의성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계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앱 접속자보다는 일단 이 통장이 인기가 많아야 되니까 보안을 굉장히 삼성도 주안점을 줬다 그래요. 뭐 쉽게 말해서 삼성은 편의성 앱만 잘 만들고 뭐 KB는 보안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네네네. 둘 다 보안을 할 정도로 이 상품은 굉장히 보안 신경을 썼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콜라보 상품도 좀 이따 소개를 드릴 건데 요즘 뭐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보안에 대해서는 이 업권 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예요. 소비자들이 또 일단 굉장히 민감해요. 네네. 이런 부분에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고도화되고 할수록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리고 대형 유출되는 이런 사건들이 잊을만 한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 아마 만드는 쪽에서도 더욱더 좀 신경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은행과 카드사가 손잡고 협업해서 고금리 상품을 만든다. 이게 좀 뭐 신선하고 좀 뭐 새롭긴 합니다. 이걸 요즘 은행권에서요. 네. 신조어를 만들었대요. 임베디드 금융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임베디드 합치는 금융. 겁니다. 합치는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네. 이게 방금 제가 은행과 비은행의 1등이라고 해서 어벤져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은행, 보험, 뭐 카드 이런 업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같은 금융이라고 금융이 아니라 협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신한은행의 이제 솔처럼 은행의 앱만 들어가면 그 은행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KB은행도 KB페이 앱이 있고 KB 앱이 있지만 삼성이 비은행의 앱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업권이나 플랫폼 관계없이 고객한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획을 한다고 해요. 이게 결국 이제 좋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금융 기법, 새로운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좀 쉽게 제일 자신에게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은행들이 이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랑도 그런 비슷한 제휴 이런 것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 삼성과 이제 그 KB국민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네. KB국민은행도
다른 이제 유명한 브랜드와 이제 그 기획 통장을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 소위 뭐가 말해서 있나요? 스타벅스라든지 스타벅스. 아. 올리브영 같은 네네.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 자주 찾는 그 업체가 있잖아요. 네, 가게가 있고 네. 관련해서 콜라보를 했다 그러는데 일단 4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어제죠. 국민은행이 국내 최초로 그 스타벅스 네. 그 별다방 네. 그 전용 통장이라고 하는 KB 별별 통장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스타벅스 앱에서 간편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모바일로 많이 줄 안 서고 많이 하는데 쓰죠. 예, 거기서 이제 스타벅스 리워드 별을 제공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장 가입자들한테.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 통장을 그 스타벅스 간편 결제하는 그 스벅 앱의 그 수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동을 해서 사이렌 오더로 줄 안 서고 커피를 시켜요. 네. 그러면 별 리워드를 하루에 한 개, 네. 최대 5개씩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통장 개설 이후에 1년간 300만 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제공한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그 급여를 이체한 이력이 없으면 네. 매달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을 할 경우에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도 한 달에 한 개씩 연 12개까지 준다고 합니다. 무료로 쏴준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협업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 리워드도 주고 거기다 현금 또 넣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무료로 뭐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는 쿠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면서 결국 소비자들을 유혹을 하는 그런 거네요. 이게 뭐 근데 이 스타벅스와 이 국민은행만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방금 살짝 네. 올리브영을 스포일러를 네, 했는데요. 그 일단 네네. 우리은행이 이달 중에 올리브영 운영을 하는 CJ와 함께 CJ페이 우리 통장이라는 가칭으로 이제 그걸 내놓는다 그래요. CJ페이랑 연결해 쓰는 이제 선불 충전금을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인데 네. 예치한 일정 금액에 한해서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네. 그 당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이 하나은행이 당근하고 MOU를 맺어서 그 당근머니 하나 통장이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이게 사용 실적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최고로 세전 3% 금리 혜택을 줍니다. 뭐 아까 모니모 세전 4% 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인데 이제 당근이나 그 스타벅스도 한다.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뭐 당근이든 스타벅스든 이런 플랫폼이나 그런 음료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결국은 그 고객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면서 그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은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은 또 여러 가지 리워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시기네요. 네네.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른 우리가 아는 그 포탈 예. 빅테크들 네이버 뭐 예, 카카오, 그렇죠. 네이버 같은 이런 쪽이랑도 뭐 다양한 좀 그런 콜라보 형식의 뭘 도모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용을 하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 우리 또 신한은행이 빠지면 안 되는데 네. 하반기에 네. 하나 내놓는다 그래요. 네. 그 신한은행이 네이버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쇼핑몰 이런 데 많이 쓰는 건데 그 개인 사업자용 네. 그 신한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사업자 통장이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용 상품을 하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NH농협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농협은행도 다른 업종과 함께 이제 신규 상품을 개발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렇고 은행명은 아직 안 밝혀졌는데 네. 그 무신사라고 해서 그 있죠. 옷 예. 가게가 있잖아요. 네네. 그 브랜드랑 같이 무신사페이 통장이라는 거를 출시하는 방안도 이렇게 좀 시중은행과 네. 패션업계가 네.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네, 네. 어쨌든 여러분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플랫폼 업체들 등등등이 이제 금융권과 협업해서 상품들을 많이 내놓는 이런 거니까 그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있겠지만 저 은행권 저 금융사랑 하니까 저거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좀 이 소비자들도 가질 수 있지 나름 이제 좀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아까 소아 에디터께서 5% 네. 10%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기대치는 당분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기준을
파킹 기준으로도 3%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네,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 3%대가 있는데 4% 상품도 잘 찾아보면 있더라. 아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조금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뭐 4%의 그 모니모 통장도 있고 음. 아니면 같은 3% 거의 파킹 통장급인데 음. 스벅이나 올리버영 같은 데랑 제휴하는 데도 있다. 혜택을 이런 많이 식으로 주는데. 생각을 해서 그 본인에게 맞는 계좌를 개설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네.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게 참 어쨌든 워낙 그 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예금 금리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이른바 예테크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저도 사실 약간 무감각합니다. 3%, 4% 그냥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3%대의 금액과 3.5%이 굉장히 또 민감 하시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지금 문채석 기자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상품들 이런 것들이 같은 3%여도 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4%까지 가는 상품이라면 이거 굉장히 1% 예금금리 차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결국 이게 정보 싸움이거든요. 잘 챙겨 놓으셨다가 다음에 조금이라도 돈 버셔서 조금이라도 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채석 기자와 나눈 이러한 대화들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